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시를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공포지수 빅스의 5월 19일 만기 옵션이거든요. 이때 콜옵션이 정말 많이 매도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5월 19일 만기인 콜옵션이 많이 매도되었다라는 것은 공포지수가 매도됐으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매도된 만큼 3월 18일 만기 기준에 빅스지수, 공포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달에 증시가 하락할 거야 라고 베팅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로 5월이 아니라 더 빠르게 3월부터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지, 나 3월부터 증시 하락하면은 수익 낼 거야 하고 3월달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증시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10일 전에 지금 풋옵션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도 안내 드렸어요. 이 풋옵션 3월 달에 정말 많이 깔려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0일, 3월 20일, 3월 20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3월 31일 이런 식으로 풋옵션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 3월 31일 계속해서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구간이구나. 근데 이 하락 베팅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물량들이면은 기관, 헤지펀드 등 정말 큰 손들이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하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매수 추천을 넣은 다음에 반대로 본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현금 확보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있고, 공포지수 콜옵션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를 유혹하고 막상 본인들은 매도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스를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빅스가 18 아래로 내려올 경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지수와 코인이 상승할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지수와 코인이 상승하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지금 엊그제 빅스 지수에 기관들이 매수를 넣고 있는 것처럼 아직 기관들이 충분히 풋옵션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관들이 고점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 물량을 대신 받아 먹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매도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지수를 일부러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로 지수를 고의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지수 신고가 왔어,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을 막 불어넣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팔지 말 거리라는 포모감을 주게 만든 다음에 매수세를 넣으면은, 결국 이것은 마지막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기관들의 너무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횡보가 나오고 나면은 이후로 급등이 나온 빅스는 25년도 4월에서 5월, 그리고 24년도 7월에서 8월만큼이나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세를 잡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자, 이것을 나스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 기준에서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고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대부분 유튜버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 시작합니다. 새로운 상승 시작합니다. 이제 나스닥은 3월부터 5월, 7월까지 쉬지 않고 랠리 나옵니다. 강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분석했다가 틀렸던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4년도 6월 달에 이때가 어깨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새로운 상승 랠리 나옵니다. 2주일 더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4월부터 7월까지 장장 3개월 동안 꾸역꾸역 올렸던 증시를 단 한 달 만에 폭락시켰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비슷한 패턴으로는 24년도 10월 17일에 그리고 25년도 2월 달에 직전 종고점 구간 도달했습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또 XXL 100불, 200불 갑니다. 엔비디아 200불 갑니다라고 이때도 외치는 전문가들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또 한 번에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략 3주 만에 와장창 밀어냈던 구간들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신고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랠리 나옵니다 라고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유튜버들을 저격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유튜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의 이 하락장들을 보았을 때 하락장에서 하락을 예측하거나 하락장을 대응해 줬던 자료들이 있는지 과거 데이터를 꼭 찾아보시고, 없다면 하락장을 예측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상승장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언급드리고 있는 거예요. SPY 기준에서 더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SPY와 OBV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OBV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 강도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서 주봉 기준의 OBV는 절대 개인 투자자 위주의 매수세와 매도세로 움직이지 않아요. 최소한 기관 투자자 이상의 매수세와 매도세로 움직이는, 즉 큰 손들이 움직여줘야지 방향성이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관 대형 투자들이 OBV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있어서 기준선 아래로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큰 손들이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OBV가 기준선을 과거에 이탈했을 때 지수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SPY 주봉 기준에서 자 10월 27일 기준으로 지금 OBV는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선 이탈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근데 지수는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25년도 10월 11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하고 계속해서 풋옵션 매수하고 있고 하락 베팅하고 있고 현금 확보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OBV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기준선을 확정적으로 이탈하고 하락이 나올 때 SPY 기준에서 최소한 뭐 15%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미 25년도 2월의 고점을 훼손하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4개월 꾸역꾸역 상승 나왔던 것을 단 한 달 만에 하락으로 밀어냈던 것을 보자면은 실제로 이 하락이 출현할 때는 정말 빠르고 강하게 하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쌓이고 있는 풋옵션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빅스 지수의 콜옵션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위험한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횡보가 나올 때 SPY 기준에서 신고가 진입하고 나면은 이후로 빅스 지수 강하게 급등 나올 때 SPY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하락 나오는 게 3월에서 4월 중에 분명히 나올 거니까 조심하자. 자, 이 저점은 3월에서 4월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점 잡고 나면은 그 다음 5월 달부터 올해 10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이어보자. 하지만 이 하락이 실제로 지수 기준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라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들은 얼마나 하락이 나오겠느냐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나올 때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직전에 1월 고점 대비해서도 70% 가까운 하락이 나왔다라면은 현재 전날 종가 대비해서 아니면은 직전 종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50%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XX를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아, 30불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자, 직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구간 모두 계속해서 상승 나온다. 단 한 번도 100불은 고사하고 90불도 본 적이 없는 XXL을 지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100불 나온다, 200불 나온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면은 지금 주봉 기준에서 윗꼬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달고 밀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기에 윗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도세가 결국 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OBV 기준에서 SPY OBV 기준에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윗꼬리는 누구 시체냐면 개인들이 여기 다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만 가지고 물려 있다가 실제로 이런 폭락 나오면은 이게 뭐야 답도 없네 라고 속쓰리다라는 거. 그래서 XXL을 속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재미없었으면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XS를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결국 속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1.3불에서 1.4불까지 나오는 하락이 한 번은 출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기다리고 있는 1.3불에서 1.4불대의 매수 타점을
넣어준다면 이후로 60%에서 10% 정도의 상승만 나오더라도 이 종목 목표가 2.2불, 2.3불. 하지만 뭐 거의 100%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2.8불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인버스는 정말 제대로 매수를 한번 잡아보면 큰 수익으로 귀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인버스를 매도하고 나면은 인버스로 충분히 막 50%, 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반대로 XXL 레버리지가 정말 저렴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대로 매수 타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직전 종고점 70불 때까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도 또 70%. 그러면은 하락 나올 때 인버스로 50%, 60% 수익 냈는데 이후로 레버리지로 또 70% 이상 수익 나온다? 그러면은 26년도 한 해 농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XL을 뭐 40불이니 35불인데 매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대응할 것도 없어요. 올해 10월, 11월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막 어플 틀어볼 필요도 없고 증권사 계좌 볼 필요도 없이 나 11월에 열어볼 거야 하고 까먹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큰 무빙,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지금 계획하면서 증시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댓글 통해서 서클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결국 이 서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비트코인을 봐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서클이 결국 거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서클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클이 상승하려면은 동일하게 뭐 스트레티지나 뭐 코인베이스가 상승해 줘야 되고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비트코인이 상승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구간에서 어떠냐라고 보면은 자, 일본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MACD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던 구간은 21년도 6월, 그리고 25년도 12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던 구간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상승들이 꽤나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MACD 기준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캔들은 오른쪽에서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죠. 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CCI나 RSI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 지금 비트코인 기준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MACD가 골든크로스를 꼭 목전에 두고 있고 OBV가 기준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의 MACD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격이 많아요. 자, 빨간 선과 파란 선, 이 두 개의 선의 이격이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 내려와요. 만나러 온다란 말이에요. 과거에 과하게 벌어졌을 때에도 결국 만나러 오는 구간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면은 대략 140%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과거에 비싼 구간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다라면 8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40%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봉 기준에서 MACD가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까지만 들어가도 최소한 지수 기준에서 캔들 기준에서 저점 대비 4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 85K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지금 66K니까 꽤나 높은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충분히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CME 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80K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비트코인 CME 갭을 메꾸는 반등이 출현하고 아까 85K 그러면은 결국 어느 정도 상승은 강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를 마지막으로 주점으로 잡고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자, 텔레그램 통해서도 직전에 비트코인이 69K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건 저항선이고 지금 64K에서 66K까지 하락이 나와도 된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 금요일에 안내드렸던 멤버십 영상인데 64K 부분까지 금요일에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토요일에 이란 박제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 나오면서 다시 비트코인은 66K까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해서 악재라고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예상된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 상승에서는 이 저항선 돌파하면서
80K까지 상승 나온다 라고 비트코인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까 비트코인 기준에서 최소한 80K에서 85K까지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날 현재가 대비해서 28%의 상승이 나온다면, 자, 서클 기준에서도 28%만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0불이겠죠. 근데 서클이 과연 1대1로 움직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서클은 최소 비트코인이 30%가 상승이 나오면은 최소한 2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서클은 한 140불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이번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클은 목표가를 140불, 한 130불에서 140불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서클이 왜 쉽냐면은 서클은 이미 상장되고 나서 직전 고점 대비해서 계속 하락만 나왔어요. 이렇게 쭉 하락만 나왔고, 실제로 이 하락이 지금 하나의 파동을 가져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하락 5파동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봐도, 즉 어떻게 하락 5파동을 그리더라도 이미 하락 5파동이 끝났고 하락 5파동의 연장 파동까지 종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하락이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전 이 종목이 횡보하던 이 박스권 지지라인을 결국 돌파하는 흐름, 즉 90불만 돌파해주면은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난하게 130불에서 140불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클 혹시나 매수하고 싶어, 추매하고 싶어 하시면은 92불 정도 돌파하시는 거 편하게 보시면서 92불 돌파할 때 돌파매 진행하시고 130불에서 140불까지 편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봉 기준에서도 서클은 단기적으로, 자, 지금 이 구간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캔들 기준에서는 21선 위를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열려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서클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서 상승을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서클은 지금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즉 바로 돌파가 나와주면은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 130불까지 바로 목표가를 줄 예정이 높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눌렸다 갈 거예요. 결국 대략적으로 60불 초반까지 눌렸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60불 초반까지 눌린다면은 횡보가 더 길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이렉트로 92불을 돌파한다면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로 14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 너무 높고요. 이번 주 월화수 내로 이 92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메꾸면서 60불 초반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횡보가 더 길어진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항선 상단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면 서클도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130불에서 140불까지 상승할 확률을 높게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나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 디파이, 샤프링크, 아이렌, 마라홀딩스 등 모두 코인 관련주들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180불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경우 목표가 220불에서 230불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하락이 나올 건데, 뭐 반대로 이 종목 160불 이하로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220불까지 상승 확률을 더 높게 볼 거고, 이러면은 당연히 코닐 기준에서는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12불에서 13불까지 상승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캔들 기준에서도 21선 위에 올라탔고 5일선, 11선이 21선과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캔들이 51선 저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51선 저항은 12불에 13불이라는 것도 동일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월 15일에서 2월 6일까지의 이 하나의 하락을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0.5까지, 0.618까지 진행된다면은 이 역시도 12불에 13불이다. 이것은 동일하게 스트레티지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스트레티지가 마지막으로 130불에서 135불 정도를 돌파해 준다면은 확정적으로 이 종목은 150불에서 160불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삼각 수렴 마지막 구간에서 수렴 상단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와도 120불에서 125불을 지지받아주면은 동일하게 올라가는 것은 150불에서 160불 스트레티지 볼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MSTU 기준에서는 최소한
이 종목이 7불에서 7.5불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두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아이렌 같은 경우도 그러면 동일하게 따라가겠죠. 아이렌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좀 호재가 묻어있고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도 호재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38불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어딜 지지받고 있냐면 아이렌은 자 25년도부터 상승이 나오던 추세 상단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추세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아이렌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지금 마지막 오른쪽 셋 구간에서 지금 지라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 뭐 43불, 44불면 돌파해줘도 이후로 이 종목 몇 불까지 올라가요? 저는 55불에서 최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는 70불까지도 목가 상향 조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패턴이겠죠. 이 삼각 수렴 내에서 수렴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아이렌은 상승이 2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돌파해버린다면은 더블자 파동으로 나오면서 직전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 아이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요. 직전에 좋은 계약 호재가 나오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모두 하락을 반납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지지선을 지지받아준다면 이 종목 지지선은 대략 8.4불에서 8.2불 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저항선 구간인 10불, 10.5불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저항선 아까 말씀드렸던 10.5불, 9.2불은 다 이 급등이 나왔을 때 텔레그램 통해서 금요일에 안내드렸던 구간이에요. 금요일에 텔레그램 통해서 10.5불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이 종목은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메꿀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9.2불에서 비중 축소해라. 실제로 종가는 9.2불을 지지받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때에는 8.4불에서 대략 8.2불 사이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라는 거고요. 이어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승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 디파이, 뭐 샤프링크, 뭐 비트마인도 모두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종목들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 다 일일이 진행드리고 있어요. 뭐 레코시스텐즈,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뭐 로켓랩 등 포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텔레그램 통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고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증시 대응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가입해 주셔서 많은 도움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